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토요일로 예정된 탄핵 표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5명으로 늘어났는데요.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자세한 내용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배정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2차로 발의합니다. 앞선 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했던 국민의힘에서 지금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5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번 토요일 표결 결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탄핵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5분이고요. 예. 지금 당론하고 상관없이 당 내부 방침하고 상관없이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의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충 알려진 분들만 해도 10분이 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지난 10일 날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특검 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 중에 22분이 찬성표를 던졌고 예. 14분이 기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대부분이 중립 성향의 비윤 의원으로 분류가 되거나 친한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당의 방침과 상관없이 본회의 이 표결에 참여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내 지도부가 누가 되든지 간에 어떤 방침을 세우든지 간에 지난번처럼 불참을 통한 의사표시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보면 1차 표결 때보다는 탄핵 가결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떻게 예상해 보십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권의 이제 패널도 1차 표결보다는 2차 표결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분석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이유는 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심을 이길 정당, 국회의원, 대통령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민심은 이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명백한 내란 수괴 현행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자리를 버티겠다라면서 계속해서 자진하야를 하지 않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집권당에서 조속한 퇴진을 내세우면서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우면서도 집단으로 이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촛불 시민들이 100만 명을 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권 국민의힘 의원들도 속속 지금 표결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당초에서 이제 3명에서 지금 이제 5명까지 탄핵 표결 찬성 의사를 밝혔고요. 공개적으로 지금 동아일보에 따르면 1명 더 있다. 그러면 이제 탄핵 표결 찬성이 6명까지 늘어난 거거든요. 예. 8명이면 최저계 200명, 그러니까 3분의 2. 그래서 탄핵 표결 아니 이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될 텐데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부결시켰던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집단 불참 이 부분이 이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표결에는 참여하겠다라는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최소한 13명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또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또 해제안에 참석했던 국민의힘이 18명에다가 또 그리고 상승특검 찬성이 22명, 기권 12명 하면 36명이나 되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탄핵 소추안 가결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친윤과 친한에 지금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이 이제 원내대표 선거로까지 이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탄핵 표결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면서 이제 사실상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일단 친한계는 뭐 한 20명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탄핵 소추안 가결을 위한 8명 이상의 이탈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역시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에 본인이 내뱉었던 그런 의사와는 다르게 자진하야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탄핵 심판을 받아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가운데서도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갈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데 함께할 경우에는 자신도 내란 수괴하고 같이 가는 내란 동조범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토요일 탄핵 소추안 이 표결은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도 이번엔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뭐 찬성이냐 반대냐를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의결 정족수 200명은 충족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각이 많은데요. 다만 오늘 여당 원내대표 선출이 있습니다. 2명이 지금 후보로 나와 있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변수가 될 걸로 보시나요? 오늘 민주당이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하는데요. 아까 이제 질문을 드렸던 게 여당 원내대표 선출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 이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글쎄요. 그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 지금 이 국면을 해결해 나가는 데서 큰 변수가 될 걸로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김태호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이 경쟁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내 분위기로 보면 다선 중진들이 대부분 권성동 의원을 밀고 있고 예. 또 당내 지형도 사실은 친한계보다는 친윤계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관측은 권성동 의원이 유리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누가 되든지 간에 탄핵 정국으로 압축되는 지금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상황에서 대응책을 뚜렷하게 만들고 명분을 만들어갈 그런 출구 전략이라든가 수습책을 내기는 어렵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자진하야의 뜻이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당내 상황도 지금 임기 단축을 통한 자진하야 쪽보다는 국회 본회의를 통한 해소랄까 이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 사태와 관련된 수습은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보여져요. 그거보다는 지금 이 탄핵 국면과 관련된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당내 리더십의 문제라든가 향후 정치 일정의 문제라든가 국민의힘 지도 체제와 관련돼서 뚜렷하게 다른 방책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는 그 부분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이고요. 네. 12일 날 표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론을 압박하고 밀어가는 데는 통제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어떤 경우에도. 지금 여당 원내대표 뭐 둘 중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큰 변수가 있을 것 같진 않다라고 말씀을 네, 저는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봅니다. 예. 저는 앞으로 전국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반대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원조 친윤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내세우고 있는 주장이 탄핵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결국은 탄핵 심판을 통해서 파면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다음 대권은 민주당에게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보수가 괴멸되고 자신들의 미래도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예. 반면에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중립이지만 사실상 친한계의 지지를 받고 있어서 지금 대결 구도가 친윤 대 친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내 세력 분포를 대면 보면은 권성동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일단 뭐 친한계는 한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108명 가운데 거기에다가 지금 중진들도 위기 상황에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지금 권성동 후보를 사실상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 후보가 제가 볼 때는 뭐 낙승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또 실제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물러나지 말아라. 뭐 박수로 추인까지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물러났는데 지난번 추경호 원내대표가 선거에서 당선될 때 몇 표를 얻었냐면 102명이 투표를 했는데 70표를 얻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정배 후보가 21표로 2등, 그리고 송석준 후보가 3등 11표를 얻었는데
두 사람 합친 것보다 뭐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예. 이런 이제 당내 세력 분포를 보면 역시 이제 권성동 후보가 될 텐데 문제는 권성동 후보는 탄핵 소추안 가결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이 이번 토요일 날 안 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이 진두지휘하면서 원내사령탑으로 이걸 계속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 이야말로 지금 이 불확실한 또 이 불안정한 전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인데 이런 길이 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혼란, 전국의 불안정,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고 주가, 뭐 환율, 경제, 민생 다 흔들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재앙이고요. 그렇게 되면 성난 촛불 민심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된다면 그 개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향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지고 지금 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보수 괴멸될 염려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계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국민의힘이 나갈 경우에는 아마 촛불 시민들은 국민의힘 해체까지 요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예.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표결에 나서는데 표결 전망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표결은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역시 이제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전체 재적의 3분의 2, 200명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좀 굉장히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 가능하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민주당에서 나서는 이 두 특검법에 대한 표결 역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번에 이탈표가 6표가 4표에서 3차에는 6표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요.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내면서 예전에 수사 대상 14개를 3개로 줄이면서 하나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넣었고 하나는 명태균 사건을 넣었고 나머지 하나는 수사 중에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해놓은 건데 그중에 문제가 되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 차원에서는 명태균 사건입니다. 명태균 사건은 공청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특검이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부담으로 작용하기는 하는데 이게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의 국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슈의 정도가 상당히 좀 탄핵보다는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경각심이 탄핵보다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 얘기를 하고요. 예. 이번에 뭐 이게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거기 때문에 과반 이상 출석 과반 이상이면 통과가 됩니다. 결국 통과가 되면 그 민주당의 노림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이런 걸 들여다보겠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예. 일반 특검 문제는 지금 상설 특검이 10일 날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 상설 특검보다는 수사단도 크고 기간도 길고 훨씬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예. 상설 특검이 64명의 반대 외에는 기권 찬성으로 다 돌아섰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반 특검도 그 수준에서 보면 국민의힘 내에 비윤계라든가 친한계의 동향을 보면 가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좀 볼 때는. 첨언을 예, 하면요. 예,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딱 2표가 부족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비상계엄 이 사태가 벌어졌고 내란 수계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실상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그런 비상계엄을 발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비리 의혹이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
이 특검법을 과연 누가 나서서 맡겠는가. 그래서 딱 2명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도 지금 찬성이 6명까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3명이라고 본다면 지금 3명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2명은 충분히 이미 넘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이 특검법은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지금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문제는 이 법안 또는 뭐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부결이 될 경우에는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왜냐? 누가 봐도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방탄당이냐라는 그런 비난을 국민들은 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내란 수괴범인 윤석열 대통령과 그러면 공범이란 얘기냐, 동조한다는 얘기냐 이런 비난에 제가 볼 때는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상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통과 가능성이 말씀하신 대로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두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으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진압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이미 자료 제출만 받은 건데요.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는 이 대통령 긴급 체포도 가능하다는 공수처장의 답변이 나왔거든요. 혹시 그 시기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긴급 체포 얘기는 어제 그 맥락을 보면요. 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긴급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고 재차 물었어요. 네. 공수처장이 그 압박감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얘기한 그 맥락을 보셔야 되고요. 예. 이게 지금 전 수사기관이 수사가 초동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의 내란죄 범죄 혐의 구성이 특정돼야 뭐 긴급 체포를 하니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경찰이나 검찰이나 초동 단계고 관련자들 지금 소환 조사, 참고인 조사하고 있는 거여서요. 뭐 이론적으로 보면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수 있는 내란죄 구성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거를 가능하다 안 하다 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리 다툼도 있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공수처장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행범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는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내란 수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요, 재직 중에는 탄핵 소추를 받지 않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 특권에서 제외가 되는 두 가지 범죄가 내란죄, 예. 외환죄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불소추 특권에서 이 부분은 제외가 안 되는 그런 범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내란은 수괴인데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중요 종사자라고 지금 돼 있는 혐의가 지금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은 바로 지금 긴급 체포해가지고 지금 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죄의 무게를 따진다면 주범이 더 무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수괴니까 현행범이니까 즉각적으로 긴급 체포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은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긴급 체포 요건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범죄 혐의가 사형이라든지 또는 무기징역이라든지 3년 이상의 징역 이런 중범죄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지금 내란 수괴 같은 경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형량이. 그러면은 일단 중범죄에 해당이 되니까 긴급 체포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지금 시시각각으로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뭐 전화기를 2번이나 교체했다라든지 네. 또는 뭐 텔레그램 계정을 가입했다가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했다라든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긴급 체포하겠다라는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맞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왜 실행에 옮기지 않는지. 지금 경찰 같은 경우도 경찰청장 그리고 또 서울청장에 대해서는 지금 긴급 체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왜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냐 말이에요. 역시 이거는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수사기관이 정말로 공정하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즉각 긴급 체포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하신 내용에서 헌법 제84조 약간 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짚어드리면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되므로 탄핵소추안, 내란죄는 이제 체포 대상이 된다 그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제외가 되므로.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구속이 됐습니다. 향후 특검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수사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지금 수사는 검찰을 중심으로 한 특별수사본부 특수본이 있고요. 거기에 군검찰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경찰을 축으로 한 예. 공조수사본부가 있는데 거기는 경찰하고 공수처하고 국방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이 합쳐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수사 관할권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상설특검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 법은 법대로 가면 8일 이내에 상설특검을 임명하고 준비기일이 20일이니까 대략 한 달이면 발족이 됩니다. 절차대로 가면. 그러면 한 달 이후에는 지금 검찰의 특수본이든 경찰의 공조수사본부든 수사를 중단하고 그때까지 조사된 거를 상설특검으로 넘겨야 되고요. 예. 만약에 일반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상설 특검에서 했던 수사를 일반 특검이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계로 보면 지금 검경이 있고 그다음에 상설 특검이 있고 일반 특검이 있는데 일반 특검은 또 거기서 준비기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에 의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은 지금부터 제가 볼 때는 한 달 반 이후나 2달 이후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가야 수사력도 한 군데로 집중이 되고 예. 지금 수사기관이 여러 군데에서 이기 때문에 빚어져 있는 혼란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방향으로 가지지 않을까 싶네요. 예, 역시 절차상으로도 마지막으로. 그렇고. 예, 흐름 한번 전망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제 뭐 검찰, 경찰, 공수처 이런 이제 법적 수사 기관들이 지금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즉각적으로 긴급 체포에 나서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이런 수사 기관들이 과연 현재의 내란 이 범죄에 대해서 특히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정하고 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회의감이 듭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검찰 같은 경우는 역대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 일단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과 관련해서 일단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런 궤변을 내놨다가 YS 대통령의 재수사 명령에 따라서 다시 수사해서 기소한 이제 그런 전력이 있고 두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비상 이 계엄 문건을 작성을 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이다라는 그런 평가 그리고 친윤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그런 검찰이기 때문에 저는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수사의 주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두 번째로 경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경찰의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경찰청장 그리고 또 서울경찰청장이 지금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셀프 수사가 되는데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세 번째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도 이 인력의 한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특검이다. 그러면 신속하게 빨리 특검을 통과시켜서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상설 특검을 얘기했는데 결국 이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또 대통령이 이걸 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룰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야가 따로 없다. 이거는 정파적인 당리당략에 빠지면 안 되니까
국가 위기 상황을 수습해야 되니까 여야가 신속하게 특검을 좀 발동할 수 예. 있도록 힘을 합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